여러분들 일본 하면 머릿속에 떠올릴 때 누구나 마음엔 있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 거 한 가지 있죠? 남자분들 솔직해지자고요. 뭐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서로. 네, 그렇습니다. 머리로 입으로는 반의를 외치는 남자들도 하반신으로 내려가면 열렬하게 친일이 되는 바로 이것, 성인 비디오, 소위 X동이라 불리는 일본의 어덜트 비디오, 약자로 AV라고 하죠. 사실 온라인을 보고 있으면 이런 AV 때문인지 일본 여성들에 대해 이상한 선입견이나 판타지를 가지는 분들이 제법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몇 달만 살아보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이야기지만요, 여전히 괴담처럼 나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본인의 성적인 환상과 망상이 겹쳐져서 나온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오늘은 이런 일본 AV에 대해, 특히 일본 여성들은 일반인들도 이쁘면 AV에 출연하는 일이 꽤 있다더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더라, 이런 소리가 괴담인지 아니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한번 짚어보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성진국 일본의 성인 비디오. 그 태동은 멀리 197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 이때는 일본 영화의 황금시기라 불리던 시대였고요. 거리마다 영화를 상영하는 곳 앞에는 인산인해로 줄을 서 있고 수많은 음악의 스타들이 탄생했죠.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일본 각가정에 TV가 보급되면서 드라마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국의 시도를 통해 일부러 가야 볼 수 있는 영화 산업은 침체에 빠졌고 영화 업계 전반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장면과 시나리오는 단순화되고 여자 배우의 외모와 정사 장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관객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에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장르를 로망 포르노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왠지 한국의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영화의 침체기에 소위 벗는 영화가 판을 치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에마 부인, 어우동, 뽕, 이런 전설적인 에로 영화 포스터들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시 길을 걸어가던 소년들의 환상과 호기심을 자극하던 포스터들, 썬데이 서울과 함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소년들의 판타지 양대 산맥이었다고나 할까요? 어떤 포스터가 더 야한가, 어떤 배우가 더 벗는가, 어떤 정사 장면이 더 길고 노골적인가, 이거 가지고 경쟁하던 암울하던 시기였죠. 물론 이런 장르가 생기기 전에 일본 영화들 중에도 노골적으로 벗는 장면, 정사 장면, 잔인한 싸움 장면들, 이런 것만 강조하는 소위 참바라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망 포르노 계열 영화들은 아무래도 메이저 영화사에서 만든 작품들이다 보니까 실제 스토리도 충실한 편이었고요. 감정의 묘사도 일반 영화에 비해 손색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덜 알려진 신인급의 여배우들, 외모는 출중한데 연기력이 떨어지는 배우들을 쓰다 보니 여배우들의 미모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작에 있어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를 했는데요. 한 편당 제작 예산은 700만 원 정도, 당시 일본 영화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상영 시간은 1시간 10분, 즉 70분 내외, 그리고 반드시 10분 이상은 적나라한 정사 장면이 묘사되어야 한다는 공식이 있었죠. 무엇보다 이 10분 정도의 정사 장면에는 연출가나 대본 작가의 입김이 전혀 안 들어가고 현장의 감독과 스태프들이 자유롭게 본인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화들보다 적나라하고 자유로운 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많이 연출할 수 있었고요. 최대한 실제 정사에 가까운 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 영화에선 실제 했대더라, 저거 진짜로 한 거 아니야? 진짜로 한 거 맞대더라, 이런 소문들이 오히려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죠.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현장의 스태프들이 AV 업계를 이끄는 중추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80년대 들어 각 가정마다 비디오를 통해 AV를 볼 수 있게 되고 이 당시에 출연하는 여성들의 공급 루트는 거의 야쿠자들을 통해서였죠. 유흥업소, 사채업, 이로 인한 채무관계, 야쿠자들의 기본 사업이니까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남자한테 돈을 떼먹혀서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해서 비디오에 출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때로는 시골에서 상경한 어린 여성들, 야쿠자들이 감언이설로 데려와서 강제 촬영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비디오에 출연하고 출연료로 받는 금액은 고작 5만엔에서 10만엔? 그마저도 야쿠자들의 빚변제로 쓰이거나, 이러니 여기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여성들이, 그것도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 AV에 출연하는 여자들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혹 예쁘고 몸매가 출중한 여성들은 주로 캬바쿠라, 한국으로 치면 템프로 룸사롱이죠. 야쿠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과거 로망 포르노 시대부터 오랫동안 활동해온 촬영 스텝, 제작 노하우가 생긴 제작자들이 전문 제작사를 설립하기 시작했고요. 여배우들의 공개 채용, 무엇보다 출연료를
대폭 인상하게 되면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없던 여배우와 제작사가 판매량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 덕분에 수위가 높은 화보 촬영이나 무명의 아이돌 생활, 연예인 지망생으로 있던 여성들이 돈을 보고 AV 업계로 전향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폭력단 대체법 이후에 야쿠자들이 대놓고 AV 사업을 관여할 수 없게 되면서 출연료나 출연 배우에 대한 위협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뛰어난 외모의 일반 여성들이나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AV에 출연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일본의 AV 산업, 성인업소의 규모가 큰 건 아주 단순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어떤 수요요? 정상적으로 여자 못 만나는 수요.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한국의 2.5배예요. 게다가 일본은 한국처럼 평균층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한국은 최상위가 적고 최하위도 적은 마름모 꼴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평균 이하의 비율이 많고 또 평균 이상의 괜찮은 비율도 많고 평균층이 한국보다 적은 그런 분포로 봐야 하거든요. 게다가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남들이 뭘 하건 범죄만 아니면 신경을 잘 안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욕할지언정, 그래서 외부 활동 없이 회사와 집만 오가게 되는 연애 포기자 계층의 남성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성욕이란 건 만국 공통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찌질하건 잘나건 상관없어요. 이건 위아더 월드입니다. 예쁜 여자 보면 관심 가고 만나고 싶고 뜨거운 관계가 되고 싶고, 이거 싫다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일본에 그만큼 많으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은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의 판타지, 망상, AV를 통해 예쁜 여성들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일종의 현실 도피죠. 그래서 근육질의 잘난 남자 배우들이 대부분인 서구권의 성인 비디오와 달리 일본의 AV 남자 배우들은 보자마자 혐오감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저딴 놈이 저런 이쁜 여자를, 와 좋겠다,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의도로 제작하는 거죠. 그런 환상을 심어줘야 수요가 생기지 않겠어요? 잘난 놈이 이쁜 여성을 안고 있어봐요. 그런 사람들에겐 박탈감이 들겠죠. 애초에 현실에서 이쁜 여자들 만나서 알콩달콩 뜨겁게 잘 지내는 사람들은 AV를 볼 이유가 없어요. 판타지라고 할 만한 게 현실에서 다 충족이 되는데 그런 걸 뭐하러 보겠어요. 시간 아깝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만나서 하면 되는데 그냥. 그리고 많이 만나면 더 할 것도 없어요. 다 해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은 이쁘면 한 번쯤은 AV에 출연한다더라. 그런 경험 있는 여성들 많다더라. 괴담입니다, 괴담. 0.5% 미만이에요. 0.5%. 솔직히 한국에서도 오피스 성매매, 전화 출장, 룸사롱, 단란주점 이런 비율 0.5%는 되잖아요. 별반 차이 없어요. 애초에 일본이 인구도 2.5배 많으니까 숫자 자체가 많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헛소문 믿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AV에서 잘나가는 특급 여배우들 1년 수입이 3억, 4억 이 정도인데 A급 배우들은 한 1억 원 이상?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쁘고 몸매 좋고 이런 일본 여성은 돈 많고 잘난 일본 남자들 많은데 그 돈보다 몇 배는 더 풍족하게 사는데, 아니면 캬바쿠라, 우리나라로 치면 뭐 템프로 룸사롱 비슷한 거죠.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거기서 에이스급만 돼도 최소 월 4, 5천은 벌어요. 그런데 굳이 얼굴 다 팔고 모르는 남자들한테 비디오로 찍히면서 몸 버리고 이럴 이유가 어디냐고요. 그래서 괴담은 괴담일 뿐, 일본도 가정환경이 정상적이고 이쁜 여자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입니다. 그러니 일본 여자는 무조건 개방적이다, AV 출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런 망상은 버리세요. 알았죠? 만화 좀 그만 보세요. 내가 아는 일본 여자가 AV에 출연했고 그걸 빌미로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 해본다? 내 여자로 만든다? 이딴 망상하고 사니까 여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왠지 호기심만 자극하고 뜨뜻미지근한 느낌의 그런 영상이 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유튜브 정책에 맞게 수위를 조절해야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 참 많지만 이런 고충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AV에 대해서는 저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AV 즐겨보는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적이나 방송에 나온 이야기들, 문헌,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 지인들, 또 일본인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심으로 전반적인 역사와 속사정을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놓치고 넘어간 부분, 언급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종류의 성인 풍속 산업이나 AV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도 풀어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럴 땐 19금 타이틀을 달아야 하고 그러면 멤버십 회원제로 영상을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